뉴욕시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민당국은 뉴욕시의 협조 없이도 불체자를 손쉽게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공립교 무장 보안요원 배치 계획이 돌연 중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시민권자가 지난 7년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들이 렌트 부담이 큰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면제 프로그램의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민당국은 뉴욕시의 협조 없이도 불체자를 손쉽게 색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인터셉트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을 갖고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ICE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ICE 요원들은 해당 이민자의 집이나 직장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등 불체자 보호 도시들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자 연방당국은 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체자 적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체자가 뉴욕시경에 체포돼 지문을 찍게 되면 지문 정보는 뉴욕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이는 연방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가 공유됩니다.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에 입국한 자는 물론 입국을 시도했거나 출국한 2억여 명의 생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CE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체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뉴욕시경 등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경찰과 연방 정부 간 지문 정보가 공유돼 있어 불체자 색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불체자 보호도시 선언도 무용지물인 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공립교 무장 보안요원 배치 계획이 돌연 중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 보안요원 9명이 펠팍 내 공립교 3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안요원은 펠팍 경찰 소속으로 펠팍 타운 정부가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해 학교에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을 관할하는 타운 정부와 학교 운영을 맡는 교육위원회의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펠팍 타운의회는 지난 24일 협약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25일 교육위원회는 협약서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교육위원 9명 중 5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펠팍 교육위원들은 보안요원 배치는 찬성하지만 요원들을 관리할 코디네이터 직책에 펠팍 시의원인 헨리 루를 임명하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루 의원은 로튼도 시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입니다. 보류 결정을 한 교육위원들은 현직 시의원을 유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및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 의원을 코디네이터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교육위원들은 루 의원이 9명의 보안요원 채용을 주도했고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시민권자가 지난 7년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나 이민 1.5세 또는 2세가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총 878명이 시민권자 신분임을 주장했으며 이 중 157명이 시민권자로 입증돼 풀려났습니다. 추방재판의 회부, 추방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시민권자의 수도 지난주 35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당국의 잘못된 체포는 ICE의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엉망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IC의 설명이지만 이민법 변호사들은 IC가 업데이트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시민권자임에도 중복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실수로 체포됐더라도 보상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민국 실수의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는 IC가 시민권자 체포 전에 충분한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아 이 같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평가 기준의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6일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이 발의한 교사평가 기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이스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표준시험을 비롯해 주정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 성적을 교사나 교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5년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교사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교사평가 기준에 표준시험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90% 이상이 우수평가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문제 삼아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쿠오모 주지사가 민주당 경선 상대인 신시아 닉슨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T모빌과 스프린트가 합병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이동통신업계 각각 3위와 4위 업체인 T모빌과 스프린트가 합병 협상을 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인수 합병 금액은 총 2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합병 협상은 미국 이동통신업계를 3강 체제로 재편하겠다던 한국인의 혈통으로 조부가 일본으로 이민 온 후 일본에서 태어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의 구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스프린트 지분 8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모빌의 모기업은 독일 도이체텔레콤입니다. 합병 법인의 경영권은 도이체텔레콤이 행사하게 된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도이체텔레콤이 42%, 소프트뱅크가 27%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나머지 31%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됩니다. 존 레저 T모빌 최고 경영자가 T모빌로 불릴 합병 법인의 CEO를 맡습니다. 양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 사장은 작년 11월 협상 때 스프린트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아 협상을 결렬시켰지만 이번에는 운영권을 양보하고 자신을 포함한 4명만 합병 법인의 이사진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관문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4년에도 합병을 추진했지만 미국 당국의 승인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T모빌과 스프린트는 당국의 반대를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시골 지역 등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에 구애를 보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엣지워터, 팰리세이즈 파크 등 뉴저지주 한인 밀집 타운들이 렌트 부담이 큰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타운별 렌트 순위에 따르면 엣지워터의 중간 렌트가 2,174달러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 조사는 타운 내 렌트로 거주하는 주민 비율 60%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렌트 거주 비율이 전체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엣지워터가 렌트 중간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에 따르면 엣지워터 주민 중 한인 비율은 약 20%입니다. 또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펠팍은 중간 렌트가 1,401달러로 뉴저지에서 5번째로 렌트가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맨해튼과 인접한 타운이 렌트 부담이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링컨 터널과 가까운 호보큰, 위호큰 등이 엣지워터와 펠팍 등과 함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전체의 중간 렌트는 1,213달러로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하와이에 이어 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18년 세계 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미주 현지 한인 회장들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미주 한인 15,000여 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세계 한인 회장 대회의 운영 개선 방안과 한국 내 청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한인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해온 중남미 출신 난민 행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앞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인 미국을 코앞에 두고 이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난민들이 대거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선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국경 장벽 위까지 올라가 시위를 벌이며 난민 신청의 지연 사태를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러한 난민 행렬이 미국에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들의 미입국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데다 난민 보호소 체류 기간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를 건너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지칭하는 캐러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미 국토안보부에 이들이 미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들의 입국 차단을 위해 국경에 주 방위군을 증병했습니다. 가난이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은 범죄 위험에 대비하고 정치적인 관심을 끌고자 무리지어 미 국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생중계로 이들이 멕시코를 떠났을 때부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여정 끝에 캐러밴 행렬 일부가 이날 미 국경 지역인 멕시코 티juana에 도착했지만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큰 표정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단체로 미국의 난민 지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신청이 거부되나 초기 심사에서 신뢰할 만한 공포가 있다고 인정받으면 미 이민법원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보호소에서 생활하거나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호소 밖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미 당국 관계자들은 국경에 도착한 캐러밴 행렬에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허위로 이민 신청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면제 프로그램의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재정 확보 문제로 공화당뿐 아니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으며 주 상원 예산위원회의 통과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상원 예산위는 연 가구 소득 4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의 심의 결과 4년제 대학 재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그랜트 형식으로 4,500만 달러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는 주내 19개 커뮤니티 컬리지에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한 신입생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이 성사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15,000명이 무상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닐 수 있게 되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 표결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는 끝났지만 세금 보고에 필요했던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 보고일이나 마감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올해 세금 신고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들은 최소 2021년 4월 18일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세금 공제와 크레딧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세금 보고를 한 모든 금액을 증빙해줄 서류는 보관 대상입니다. 3년 의무 보관 기간은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입니다. 총 소득의 25%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5,000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누락했으면 공소시효는 6년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6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제대로 소득을 신고했더라도 6년까지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동연회장과 포에버투게더가 35주년을 기념하는 경품 이벤트 추첨 행사를 갖고 1등부터 8등까지 약 35,000불 상당의 상금과 경품을 한인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행사를 기획한 대동연회장 측은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인사회에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나마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한 거니까 앞으로 또 2년 뒤에 또 이런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하시거나 동참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기쁘게 큰 행사들을 준비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 경품 추첨 행사는 대동연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첨된 수상자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전화를 연결해 당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상자의 많은 부분이 한인사회단체에 돌아가면서 주최 측의 행사 취지에 걸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최 측인 대동연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품 행사를 마련하고 더 많은 혜택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60대 한인 여성이 언쟁 끝에 구순의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한인 김성희 씨가 지난 28일 오전 6시 50분경 이 아파트 거주자인 자신의 어머니 장정숙 씨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직접 전화를 걸어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장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칼로 얼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으며 어머니 장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플러싱에 사는 60대 한인 남성이 차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9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전날 새벽 홈디포 매장 주차장에서 65세 서모 씨가 불에 탄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발견 당시 숨져 있었으며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밤 서 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자살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서 씨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수색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발생한 여성 토막 사체 유기 사건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내 룸메이트가 여성 토막 사체 유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브루클린 카나시의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는 26세의 여성 브랜디 오돔입니다. 팔다리가 잘린 그녀의 머리와 몸통은 보행자 통로 근처에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10일 공원의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손톱까지 발견했습니다. 오돔의 장례식은 지난 목요일 클린턴 힐에서 열렸습니다. 김기철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나소 카운티의 올해의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 1981년부터 나소 카운티에서 럭키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한인회를 시작으로 제28대 뉴욕 한인회장, 뉴욕 미랄 장애인 선교단 이사장 등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7번 전철의 신호 시스템 교체 공사가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7번 전철 공사는 오는 11월 이전에 완료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신호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매우 노후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지연 사태의 원인 대부분이 신호 문제입니다. 현재 L전철 노선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신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27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뉴욕, 뉴저지 한인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총영사 관저로 초청해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교계가 성원해준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이준석 목사,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홍인석 목사, 미 동북부 천주교 사제협의회 박규덕 신부, 대한불교 조계종 미 동부 해외특별교구 지광 스님, 원불교 미주 동부교구 박진은 교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부터 현재의 표준시인 평양 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에 맞출 것이라는 내용의 평양 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화복지 비영리 단체 이노비의 김재현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이야기 잘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이노비가 뉴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연이 또 진행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 1월에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 병원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그 볼티모어의 존 홉킨스 어린이병원에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심천에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한국이나 뭐 아니면은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항상 이렇게 연락이 다 되면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네. 본사는 이제 뉴욕에 있고요. 네. 이제 서울과 중국 그리고 다른 곳은 이제 지점으로 운영하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 서울이랑 뉴욕은 이제 저희가 함께 관리하고요. 네. 서울에도 이제 오피스가 있고 직원분이 계시고,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이제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 봉사하시던 봉사자분이 이제 심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거기서 이제 또 봉사를 하시길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번 정도 그 중국 그 현지인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고요. 네. 네, 미국에서는 저희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만 12년째 활동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봉사자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계속 봉사를 하시길 원하셔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또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비 공연을 좀 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전화나 아니면 네네.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워낙 하는 공연이 많다 보니 1년에 한 50회, 40회에서 5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게 곳이 너무 많은데 다 네.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곳에 이제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는 한 많은 네. 곳을 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또 이노비가 근데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후원을 또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어떤 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되나요? 네, 저희가 뉴욕에서는 이제 한인사회를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한인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재단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뉴욕 나눔재단이라고 이제 뉴저지에 있는 재단에서 저희가 그랜트도 받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한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인사회 소외된 분들한테도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사회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랑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노비의 비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노비가 이제 12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듀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렘에 있는 그 장애를 가진 5살에서 10살 정도의 어린이들한테 음악 교육,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노래 부르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라워 힐링이라든지 이제 많은 음악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제 연결 다리가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 한마디 네. 해주시겠어요? 네. 이노비가 1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한인 동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노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6일 토요일에 맨하탄의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개최하는 후원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후원과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6월 16일 토요일 기억할게요. 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재현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